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그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다,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큰 사안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이제 내부 총질 문자 저희가 3일 연속제 살펴보고 있는데 또 새로운 얘기들이 좀 등장을 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드러났던 문자의 맨 마지막 이제 문자를 치고 있었던 그 과정에서 보이는 그 인물이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냐. 대통령실 행정관 동일인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뭐 대통령실은 이제 대놓고 맞다 이렇게 얘기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결국에 이제 얘기가 나왔죠. 권성동 직무대행의 과거 정무실장을 지낸 바도 있고 대통령 특사단으로 필리핀을 갈 때 함께 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직책이 당시에는 일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상 권 직무대행이 대통령실에 천거를 해서 청와대에 들어간 것, 지금 뭐 청와대가 아닙니다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은 들죠. 예.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과 실제로 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의 입장, 그다음에 공식적인 입장들을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성동 의원의 추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강기훈 씨의 개인 역량을 보고 평가를 해서 대통령실에 채용을 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그러면 뭐 의심은 들 수 있지만 저는 대통령실의 말을 믿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자 내용이 강기훈과 함께까지 보여지고 이제 사진이 찍히면서 물론 앞뒤에 사진이 더 있는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은 권성동 직무대행의 손가락에 가려서 이후에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결국은 함께 뭐를 하자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여러 가지를 함께 했었죠. 일도 같이 했었고 뭐 필리핀도 같이 갔었고 그 예전에 그대와 함께라면이라는 우리 사회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가사를 제가 들여다봤더니 그대와 나 여기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뭔가 도모하자, 같이 뭔가를 해보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함께가. 그래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든 인물이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팽당한 이준석 대표와 비교돼서 대체제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그건 정말 극단적인 얘기인 예. 것 같아요. 이분이 권성도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당대표라고 지금 표현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대표가 그것도 지금 현재는 한마디로 이준석 뭐라고 해야 돼? 이준석 전 당대표가 직무정지 아닌데, 대표죠. 직무정지 대표라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된 대표를 비판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보냈고 그 직무를 대신하는 현재 원내대표가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나왔던 것이 강기훈이라는 이름인데 예.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일을 했던 청년들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청년 정도들이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을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강기훈이 그런 어떤 일을 했는가 봤더니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멸공 챌린지 있지 않았습니까? 멸치 콩나물. 네네, 예. 이것을 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와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직 당대표라고 불리는 원내대표가 왜 이 강기훈이라는 이름을 딱 꼬집어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는가. 그런데 강기훈 앞에 수식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이렇게 논란이 됐던 챌린지를 하면서 대통령 마음에 들었다. 그때 당시 후보죠. 마음에 들었다. 현직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한다. 이건 좀 잘못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 정치인을 한다는 것은 누구와 친해서, 힘 있는 누구와 친해서 청년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에 대해서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바닥부터 좀 성장해야 돼야 된다. 그럼 당에서는 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는 것인데 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안 됩니다.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에서도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이 강기훈 씨에 대해서는 우리 그 위원장님은 그렇게 큰 비판을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당내 청년들이 이미 상당한 큰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지율도요 20%대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서 네. 근데 거기서 떨어진 것을 보면은 2030 지지율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이런 분이 왜 그런 거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한마디로 집권 그리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와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이경 전 부대변인에게 좀 짓궂은 질문을 민주당 관련해서 여쭤봤으니까 공평하게 김재섭 당협위원장께도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에 대한 분위기를 이경 부대변인이 좀 전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시잖아요, 당내에서. 네, 그렇죠. 그런 기류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강기훈 씨에 대한 예. 청년 정치인들의 비판이요. 예.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근데 저는 이분이 뭐 캠프에서 일하고 이런 것까지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프라는 곳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고 가서 정권 교체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 그 가운데서 얼만큼 좋은 평가를 받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긴 지금 하지만요. 화면에 나오는 인물로 추측이 됩니까? 네, 근데 맞습니까?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사실 뭐 갑자기 채용이 됐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의 행정이나 발언들에 대해서 비판을 그렇습니다. 하는 포인트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고 이른바 캐치올 파티, 그러니까 모든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는 정당으로서 거듭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주장까지 다 받아줄 수 있는 정당은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강기훈 씨의 발언 가운데서는 상당 부분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정강 정책에 맞지 않는 발언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발언이 부적절했다. 그 부적절한 분이 과연 그러면 그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당내 주요 인사들과 함께하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라는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라 그러면 저는 뭐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일을 했고 뭐 채용 과정이 말 그대로 절차적으로 합법했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발언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단편적으로 이제 우한 폐렴. 사실 그 처음에서 코로나19가 발현된 게 이제 우한, 중국 우한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렇게 다 썼었죠. 근데 WHO가 특정 지역을 꼬집지 마라. 그렇게 해서 코로나19로 바꾼 이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우한 폐렴을 언급하면서 기본권이 피해를 입었다. 이 발언을 일단 극우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조금 더 아래에는 대한민국 국가가 이제 공산주의에 의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사실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발언을 저희가 좀 봤는데 극우 성향의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극우로 평가하겠습니까? 솔직히 비정상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발언 말고도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도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 4.15 우리 그 전에 총선 이 부분도 이것이 좀 뭔가 그 부정이다 이런 예. 식으로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고요. 이거는 유튜버 중에서도 극우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좀 우려되는 것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타당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 보십시오. 우리 그 안정건 씨 누나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이번에 강기훈 씨도 그렇고 정말로 비정상적인 극우라고도 그 범주 안에서 더 벗어난 그런 분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들어갔는가, 누구의 선택인가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픽한 사람은 누구냐,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밝혀지지도 않고 있고 과거의 행적을 몰랐다? 과거의 행적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직접 들어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수식어가 없었는 대통령이 알게 됩니까? 저는요, 오히려 이것이 국민의힘 전체 기조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어떤 국민의힘 일부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이런 과거의 행적을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닌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정말 그건 무능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이거는 국민께서 솔직히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골라내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예. 집권 여당은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정화 작업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 근데 핵심은 그 정점에 이제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에 이제 대통령과 주고받은 내용이었고 대통령이 편애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에 두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오늘 뭐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